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신 당신의 책상이 그곳은 한때 당신의 세상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의 삶에는 직업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주된 일자리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을 의미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소중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는 만 49, 3세, 아직 50세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소득 수준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퇴직 연령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48세, 47세로 말이죠. 두 번째 변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입니다. 물론 이 정년은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은퇴 연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는 거꾸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73세, 이제는 74세, 75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벌던 주된 일자리에서는 40대 후반에 밀려나는데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은 70대 중반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넘는 기나긴 소득의 공백기, 경력의 단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이 거대한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경력을 쌓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상담 내내 그는 제게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회사의 명함을 품고 5년째 출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자부심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눈부신 과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준과 자부심을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쉬면서 다음을 고민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장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에 서너 달만 지나면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바로 그때 통장에 남아있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듭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결과는 대부분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66%가 폐업의 수순을 밟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모든 것을 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의 쓴맛을 보는 분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막한 불안감 속에서 주변은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격증 열풍이라는 또 다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시대. 사람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격증 학원으로 몰려듭니다.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에 20대 청년들만큼이나 5060 중장년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노후라는 두 글자를 치면 노후 자격증 추천이 가장 먼저 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개, 그리고 개인이 발행한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자격증의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수많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소수의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필요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따려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나와 맞는가?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쓰는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육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제 머리 쓰는 일은 지긋지긋해라는 반발심으로 선택한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융권에 계시던 분이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가셨다가 이틀 만에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 후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 일하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당장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력 가치, 즉 몸값의 변화 추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이며 만 4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에 진입합니다.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일은 인생의 전반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으로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50대 가구의 순자산이 12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6억 원만 있어도 상위 30% 안에 듭니다. 우리는 종종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과도한 불안감을 키우곤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이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분야를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첫째는 복지 계열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취득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 설비와 같은 분야는 나이보다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폴리텍 대학과 같은 기관이나 내일배움카드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기능사에서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높여가면서 급여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향과 맞는다면 조경이나 수목 관련 분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수목치료기술자, 그리고 나무의사와 같은 직업은 자연을 사랑하는 중장년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증은 따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의 좋은 일자리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성실함과 실력, 즉 평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비 자리조차 공고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 이상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 보면 그 무기력함이 학습되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입니다. 2년 넘게 실직 상태에 있던 분이 예전 동료의 정보 제공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구직 활동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전문가나 정부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0대와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감이 높은 시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보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결국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지금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퇴직이라는 쓸쓸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설레는 출발선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여정, 그 길에 저희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신 당신의 책상이 그곳은 한때 당신의 세상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의 삶에는 직업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주된 일자리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을 의미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소중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는 만 49, 3세, 아직 50세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소득 수준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퇴직 연령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48세, 47세로 말이죠. 두 번째 변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입니다. 물론 이 정년은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은퇴 연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는 거꾸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73세, 이제는 74세, 75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벌던 주된 일자리에서는 40대 후반에 밀려나는데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은 70대 중반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넘는 기나긴 소득의 공백기, 경력의 단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이 거대한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경력을 쌓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상담 내내 그는 제게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회사의 명함을 품고 5년째 출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자부심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눈부신 과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준과 자부심을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쉬면서 다음을 고민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장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에 서너 달만 지나면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바로 그때 통장에 남아있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듭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결과는 대부분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66%가 폐업의 수순을 밟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모든 것을 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의 쓴맛을 보는 분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막한 불안감 속에서 주변은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격증 열풍이라는 또 다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시대. 사람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격증 학원으로 몰려듭니다.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에 20대 청년들만큼이나 5060 중장년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노후라는 두 글자를 치면 노후 자격증 추천이 가장 먼저 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개, 그리고 개인이 발행한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자격증의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수많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소수의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필요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따려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나와 맞는가?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쓰는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육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제 머리 쓰는 일은 지긋지긋해라는 반발심으로 선택한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융권에 계시던 분이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가셨다가 이틀 만에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 후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 일하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당장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력 가치, 즉 몸값의 변화 추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이며 만 4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에 진입합니다.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일은 인생의 전반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으로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50대 가구의 순자산이 12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6억 원만 있어도 상위 30% 안에 듭니다. 우리는 종종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과도한 불안감을 키우곤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이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분야를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첫째는 복지 계열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취득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 설비와 같은 분야는 나이보다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폴리텍 대학과 같은 기관이나 내일배움카드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기능사에서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높여가면서 급여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향과 맞는다면 조경이나 수목 관련 분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수목치료기술자, 그리고 나무의사와 같은 직업은 자연을 사랑하는 중장년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증은 따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의 좋은 일자리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성실함과 실력, 즉 평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비 자리조차 공고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 이상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 보면 그 무기력함이 학습되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입니다. 2년 넘게 실직 상태에 있던 분이 예전 동료의 정보 제공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구직 활동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전문가나 정부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0대와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감이 높은 시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보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결국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지금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퇴직이라는 쓸쓸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설레는 출발선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여정, 그 길에 저희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신 당신의 책상이 그곳은 한때 당신의 세상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의 삶에는 직업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주된 일자리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을 의미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소중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는 만 49, 3세, 아직 50세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소득 수준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퇴직 연령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48세, 47세로 말이죠. 두 번째 변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입니다. 물론 이 정년은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은퇴 연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는 거꾸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73세, 이제는 74세, 75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벌던 주된 일자리에서는 40대 후반에 밀려나는데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은 70대 중반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넘는 기나긴 소득의 공백기, 경력의 단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이 거대한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경력을 쌓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상담 내내 그는 제게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회사의 명함을 품고 5년째 출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자부심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눈부신 과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준과 자부심을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쉬면서 다음을 고민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장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에 서너 달만 지나면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바로 그때 통장에 남아있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듭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결과는 대부분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66%가 폐업의 수순을 밟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모든 것을 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의 쓴맛을 보는 분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막한 불안감 속에서 주변은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격증 열풍이라는 또 다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시대. 사람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격증 학원으로 몰려듭니다.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에 20대 청년들만큼이나 5060 중장년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노후라는 두 글자를 치면 노후 자격증 추천이 가장 먼저 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개, 그리고 개인이 발행한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자격증의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수많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소수의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필요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따려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나와 맞는가?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쓰는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육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제 머리 쓰는 일은 지긋지긋해라는 반발심으로 선택한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융권에 계시던 분이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가셨다가 이틀 만에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 후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 일하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당장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력 가치, 즉 몸값의 변화 추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이며 만 4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에 진입합니다.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일은 인생의 전반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으로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50대 가구의 순자산이 12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6억 원만 있어도 상위 30% 안에 듭니다. 우리는 종종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과도한 불안감을 키우곤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이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분야를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첫째는 복지 계열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취득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 설비와 같은 분야는 나이보다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폴리텍 대학과 같은 기관이나 내일배움 카드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기능사에서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높여가면서 급여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향과 맞는다면 조경이나 수목 관련 분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수목치료기술자, 그리고 나무의사와 같은 직업은 자연을 사랑하는 중장년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증은 따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의 좋은 일자리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성실함과 실력, 즉 평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비 자리조차 공고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 이상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 보면 그 무기력함이 학습되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입니다. 2년 넘게 실직 상태에 있던 분이 예전 동료의 정보 제공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구직 활동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전문가나 정부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0대와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감이 높은 시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보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결국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지금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퇴직이라는 쓸쓸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설레는 출발선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여정, 그 길에 저희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신 당신의 책상이 그곳은 한때 당신의 세상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의 삶에는 직업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주된 일자리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을 의미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소중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는 만 49, 3세, 아직 50세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소득 수준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퇴직 연령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48세, 47세로 말이죠. 두 번째 변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입니다. 물론 이 정년은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은퇴 연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는 거꾸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73세, 이제는 74세, 75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벌던 주된 일자리에서는 40대 후반에 밀려나는데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은 70대 중반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넘는 기나긴 소득의 공백기, 경력의 단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이 거대한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경력을 쌓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상담 내내 그는 제게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회사의 명함을 품고 5년째 출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자부심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눈부신 과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준과 자부심을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쉬면서 다음을 고민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장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에 서너 달만 지나면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바로 그때 통장에 남아있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듭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결과는 대부분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66%가 폐업의 수순을 밟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모든 것을 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의 쓴맛을 보는 분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막한 불안감 속에서 주변은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격증 열풍이라는 또 다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시대. 사람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격증 학원으로 몰려듭니다.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에 20대 청년들만큼이나 5060 중장년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노후라는 두 글자를 치면 노후 자격증 추천이 가장 먼저 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개,
그리고 개인이 발행한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자격증의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수많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소수의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필요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따려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나와 맞는가?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쓰는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육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제 머리 쓰는 일은 지긋지긋해라는 반발심으로 선택한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융권에 계시던 분이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가셨다가 이틀 만에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 후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 일하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당장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력 가치, 즉 몸값의 변화 추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이며 만 4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에 진입합니다.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일은 인생의 전반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으로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50대 가구의 순자산이 12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6억 원만 있어도 상위 30% 안에 듭니다. 우리는 종종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과도한 불안감을 키우곤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이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분야를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첫째는 복지 계열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취득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 설비와 같은 분야는 나이보다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폴리텍 대학과 같은 기관이나 내일배움카드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기능사에서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높여가면서 급여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향과 맞는다면 조경이나 수목 관련 분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수목치료기술자, 그리고 나무의사와 같은 직업은 자연을 사랑하는 중장년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증은 따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의 좋은 일자리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성실함과 실력, 즉 평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비 자리조차 공고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 이상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 보면 그 무기력함이 학습되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입니다. 2년 넘게 실직 상태에 있던 분이 예전 동료의 정보 제공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구직 활동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전문가나 정부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0대와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감이 높은 시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보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결국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지금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퇴직이라는 쓸쓸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설레는 출발선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여정, 그 길에 저희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신 당신의 책상이 그곳은 한때 당신의 세상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의 삶에는 직업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주된 일자리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을 의미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소중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는 만 49, 3세, 아직 50세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소득 수준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퇴직 연령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48세, 47세로 말이죠. 두 번째 변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입니다. 물론 이 정년은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은퇴 연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는 거꾸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73세, 이제는 74세, 75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